안녕하세요. 지식생활과 함께하는 50년 경력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정민입니다. 혹시 평화로운 밤 잠자리에 들었다가 갑자기 다리를 칼로 베는 듯한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깨본 적 있으신가요? 종아리가 돌처럼 뻣뻣하게 굳어 옴짝달싹도 못하고 그저 고통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던 기억,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아이고 나이 드니 별게 다 말썽이네, 낮에 좀 무리했나 보다, 혹은 물 한 잔 마시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을 텐데요. 하지만 만약 그 순간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 지긋지긋한 다리, 쥐가 사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저희 병원에도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 잠을 설친다는 78세 박철수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노화 현상이라 생각하셨지만 정밀 검사 결과는 혈관 속에 피떡이 생긴 심부정맥 혈전증이었습니다. 하마터면 그 피떡이 폐혈관을 막아 생명을 앗아가는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뻔한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죠. 이처럼 단순 근육 경련처럼 보이는 증상 뒤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건강의 경고등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 한 번이라도 다리에 쥐가 나 보신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진짜 원인과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오늘 밤부터라도 훨씬 편안한 잠자리를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지식생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지긋지긋한 다리 쥐는 밤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저 피가 안 통해서라고 막연하게만 알고 계십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다양한 원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예방과 대처가 가능하겠죠. 지금부터 다리에 쥐가 나는 대표적인 원인 6가지를 하나하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로 근육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평소와는 다르게 갑자기 많이 걷거나 바치를 하신 날, 혹은 손주들과 신나게 놀아준 날 밤에 유독 쥐가 심하게 나지 않으셨나요? 우리 근육도 기계와 같아서 갑자기 무리하면 열이 나고 고장이 나는 법입니다. 근육을 갑자기 많이 사용하면 근육에 피로 물질인 젖산이라는 것이 쌓이게 됩니다. 이 젖산이 근육 섬유와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 자는 동안 나도 모르게 근육이 제멋대로 딱딱하게 뭉치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죠. 실제로 평소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시던 75세의 한 어르신께서 모처럼 가족들과 등산을 다녀오신 날 밤 다리가 뒤틀리는 고통에 응급실을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한 활동이라도 우리 몸의 근육, 특히 노화로 약해진 근육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운동은 좋지만 항상 조금씩 꾸준히 늘려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둘째, 잘못된 수면 자세도 아주 흔한 원인입니다. 나는 꼭 무릎을 웅크리고 옆으로 누워야 잠이 와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바로 그 자세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릎을 굽힌 채로 자거나 발끝이 아래로 축 처지는 자세로 주무시게 되면 종아리 근육이 밤새도록 짧아진 상태, 즉 과도하게 수축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러다 새벽녘에 살짝 몸을 뒤척이거나 기지개를 켤 때 짧아져 있던 근육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깜짝 놀라 경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두껍고 무거운 이불이 발을 아래쪽으로 계속 누르고 있는 경우 이런 현상은 더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하다고 느끼는 자세가 사실은 다리 근육을 밤새 괴롭히고 있었던 셈이죠. 셋째,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기 위해서는 물뿐만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전해질이라는 미세 영양소들의 균형이 반드시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름철 땀을 많이 흘렸거나 혹은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귀찮아서 일부러 물을 적게 드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이 균형이 아주 쉽게 깨져버립니다. 실제로 저희 응급실에 오시는 어르신들의 하루 물 섭취량을 여쭤보면 1리터도 채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순환이 잘 안 될 뿐더러 근육의 정상적인 작동을 돕는 전해질 농도까지 흐트러져 작은 자극에도 쉽게 쥐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나이가 들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죠. 60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은 근육량이 점차 줄어들고 근육으로 가는 신경의 전달 속도 또한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을 작은 자극에도 근육과 신경이 과민하게 반응하여 경련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부쩍 쥐가 자주 나요라고 하시는 것은 몸에 큰 병이 생겼다기보다는 이제 내 나이에 맞게 몸을 더 아끼고 관리해줘야 할 때가 왔구나 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글퍼하실 일이 아니라 더 현명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다섯째, 혈액순환 장애 문제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인들이 생활 습관에 가깝다면 이것은 질병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말초혈관 질환 등이 있는 경우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다리 끝까지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합니다. 우리 근육도 산소와 영양분을 먹고 사는데 혈액 공급이 줄어드니 만성적인 산소 부족 상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상태의 근육은 매우 예민해져서 밤에 쉽게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78세 박철수 어르신의 사례처럼 혈관 내에 생긴 피떡혈전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쥐가 반복된다면 반드시 혈관 건강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섯째, 복용 중인 특정 약물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혹시 혈압약, 특히 이뇨제 성분,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계열 등을 새로 처방받거나 용량을 바꾼 뒤부터 쥐가 나기 시작하진 않으셨나요? 일부 약물들은 신체 내의 수분이나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근육 경련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약 때문에 쥐가 나나? 하고 마음대로 약을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혈압, 고지혈증 관리가 안 되면 훨씬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만약 약 복용 시점과 증상 발생 시기가 겹친다고 생각되시면 반드시 처방받은 병원에 가셔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부작용이 덜한 다른 약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육의 과도한 사용, 잘못된 수면 자세, 수분과 전해질 부족, 노화에 따른 근육 및 신경 변화, 당뇨, 고혈압 등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 특정 약물의 부작용 등등이었습니다. 이 6가지 원인 중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오늘부터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꼭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내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대략 짐작이 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지긋지긋한 밤의 불청객을 영원히 내쫓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확실한 생활 속 예방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응급실이나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께 원장님, 제발 쥐 안 나게 하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입니다. 절대 어렵거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보시고 난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습관들이니 꼭 마음에 새겨 두셨으면 합니다. 첫째, 잠자는 자세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집의 주춧돌이 중요하듯 우리 잠자리의 주춧돌은 바로 자세입니다. 앞서 잘못된 수면 자세가 종아리 근육을 밤새 짧아지게 만들어 경련을 유발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무릎을 곧게 펴고 다리를 편안하게 뻗은 자세로 주무시는 겁니다. 나는 옆으로 누워야 잠이 오는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다리 사이에 얇은 쿠션이나 베개를 끼워 보세요. 양쪽 다리의 높이를 맞춰주고 골반이 틀어지는 것을 막아 다리로 가는 압력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꿀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발밑에 작은 쿠션이나 접은 수건 한 장을 받쳐 다리를 심장보다 아주 살짝만 높게 해주는 것입니다. 너무 높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에서 10cm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낮 동안 다리 쪽으로 쏠렸던 혈액이 밤사이 심장 쪽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다리의 피로를 푸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평생을 웅크리고 주무시는 게 편했다고 고집하시던 73세 최영숙 어르신께서도 딱 일주일만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시더니 원장님, 정말 신기하게 밤에 한 번도 안 깼어요. 이렇게 쉬운 걸 왜 진작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둘째, 잠자리에 들기 전 단 5분의 스트레칭을 투자하십시오. 하루 종일 우리 몸을 지탱하느라 고생한 다리 근육에게 주는 최고의 보상입니다. 잠들기 전 단 5분만 투자해서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밤사이 쥐가 나는 횟수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병원 환자분들께 꼭 알려드리는 국민다리 스트레칭 3가지 동작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 해보시죠. 첫 번째는 벽 밀기 스트레칭입니다. 벽을 마주보고 서서 양손으로 벽을 짚으세요. 한쪽 다리는 앞으로 살짝 구부리고 반대쪽 다리는 뒤로 쭉 뻗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뒤로 뻗은 다리의 발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종아리 뒤쪽이 기분 좋게 쭉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상태로 30초간 유지합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3회씩 반복합니다. 두 번째는 앉아서 발끝 당기기입니다. 의자나 침대 끝에 걸터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으세요. 그 다음 허리를 편 상태에서 손으로 뻗은 다리의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손이 닿지 않는다면 수건을 발에 걸어서 당겨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역시 종아리 근육이 시원하게 당겨지는 느낌으로 30초간 유지, 양쪽 각각 3회 반복합니다. 세 번째는 누워서 발목 돌리기입니다. 잠자리에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하시면 됩니다. 양쪽 발목을 사용해 최대한 크게 원을 그린다고 상상하며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천천히 돌려주세요. 발목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종아리와 연결된 모든 근육과 인대가 부드러워집니다. 이 3가지 동작 다 하는데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69세 윤지훈 어르신은 매일 밤 이 3 동작을 하고 주무신 뒤로 마치 다리에 파스를 붙이고 자는 것처럼 아침이 개운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물을 보약처럼 음식을 약처럼 섭취하십시오. 우리 몸의 60% 이상은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근육은 마른 오징어처럼 뻣뻣해집니다. 밤에 화장실 갈까봐 물을 멀리하시는 습관은 다리 건강에 정말 치명적입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컵으로는 8잔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나눠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하기 30분 전에 한 잔,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숙면을 위해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를 조금씩 줄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과 더불어 전해질 보충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해질은 우리 몸의 전기 신호를 조절하여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거창한 보충제가 아니더라도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근육 경련을 막는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시금치, 감자가 아주 좋고요.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천연진정제, 마그네슘이 풍부한 아몬드 같은 견과류나 두부, 유제품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간식으로 바나나 반 개와 아몬드 몇 알을 드셔보세요. 실제로 저희 병원의 77세 정은혜 어르신은 매일 저녁 바나나 한 개씩 먹었더니 정말 밤에 쥐나는 일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하시며 주변 분들께 바나나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넷째, 1시간마다 한 번씩 자세를 바꾸십시오. 요즘 어르신들 TV를 보시거나 책을 읽느라 하루 종일 소파나 의자에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장시간 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오래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은 중력 때문에 다리 쪽으로 피가 쏠리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경련을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거창하게 움직이실 필요도 없습니다. 딱 1시간에 한 번만 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1, 2분 정도 집안을 어슬렁거리거나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만약 일어서기 힘든 상황이라면 앉은 채로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발목 펌프 운동을 20회 정도만 반복해 주셔도 됩니다. 이 간단한 움직임이 종아리 근육을 수축, 이완시키면서 아래로 고여있던 혈액을 심장으로 뻥뻥 뿜어 올려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는 말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섯째, 내가 먹는 약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상담하십시오. 앞서 원인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등은 다리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시점과 쥐가 나기 시작한 시점이 겹친다면 절대 혼자서 이 약이 문제구나 하고 판단하여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다음 진료일에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선생님, 제가 이 약을 먹기 시작한 뒤로 밤에 다리에 쥐가 좀 자주 나는 것 같은데 혹시 약과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부작용이 더 적은 다른 성분의 약으로 변경해 주거나 용량을 조절해 주는 등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주실 겁니다. 내 몸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다리 경련을 막는 생활 속 예방법 5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무릎 펴고 발밑에 쿠션 받치고 자기. 잠들기 전 5분 다리 스트레칭 해주기. 물은 충분히 바나나와 견과류 챙겨 먹기.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거나 발목 움직이기. 복용 중인 약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기. 이 5가지만 오늘부터 꾸준히 지키셔도 밤마다 깜짝 놀라 깨게 만들었던 다리, 쥐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위해 하나씩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방법을 아무리 열심히 실천해도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정말 예고도 없이 밤중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순간 눈이 번쩍 뜨이고 온몸이 경직되면서 식은땀이 흐르죠. 악! 소리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끙끙 앓기만 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도 제가 환자분들께 꼭 알려드리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응급처치법 4단계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순서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밤 갑자기 쥐가 나더라도 아주 침착하고 빠르게 통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1단계입니다. 발끝을 생명선처럼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십시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입니다. 쥐가 나는 것은 근육이 갑자기 제멋대로 꽉 수축해서 돌처럼 굳어버리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 뭉친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부드럽게 늘려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쥐가 났다면 누운 상태 그대로 쥐가 난 다리를 쭉 펴보세요. 그리고 손을 뻗어서 발가락,
특히 엄지발가락을 중심으로 발의 앞부분 전체를 잡고 몸쪽으로 아주 천천히 지그시 당겨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절대 급하게 확 잡아당기시면 안 됩니다. 놀란 근육이 더 강하게 저항하면서 오히려 근육 섬유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아파. 소리가 나올 정도로 고통스럽게 당기는 것이 아니라 종아리가 시원하게 쭉 펴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강도로 15초에서 30초간 유지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부드럽게 당겨주면 근육이 더 잘 이완됩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프시거나 배가 나와서 손이 발에 잘 닿지 않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침대 위에 있는 수건이나 옷가지를 길게 말아서 발바닥 앞부분에 걸고 양쪽 끝을 잡고 살며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것마저도 번거로우시다면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벽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쥐가 난 다리에 발바닥을 벽에 대고 체중을 앞으로 실어 천천히 벽을 밀어주면 손으로 당기는 것과 똑같은 스트레칭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단계만 제대로 하셔도 극심했던 통증의 70%는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2단계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종아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십시오. 이제 급한 불을 껐으니 놀라고 경직된 근육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달래줄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픈 부위를 주먹으로 세게 치거나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시는데 이는 이미 자극받은 근육에 추가적인 손상을 줄 수 있어 좋지 않습니다. 마사지의 핵심은 따뜻한 온기와 방향입니다.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마치 아이를 쓰다듬듯 따뜻한 온기를 전달한다는 느낌으로 마사지를 시작하세요. 방향은 반드시 발목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릎 쪽을 향해, 즉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마사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아래에서 위로 해야 할까요? 이는 다리 끝에 고여있던 혈액과 림프액을 우리 몸의 중심인 심장 쪽으로 되돌려 보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근육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피로 물질은 빨리 배출시키는 원리입니다. 특히 손으로 만졌을 때 가장 딱딱하게 뭉쳐있는 종아리 중앙 부위를 집중적으로 하지만 부드럽게 풀어주시고 통증이 느껴지는 주변부와 발바닥 그리고 발뒤꿈치의 아킬레스건까지 꼼꼼하게 만져주시면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근육이 말랑말랑해지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정성스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3단계는 바로 비장의 무기 승산혈을 지압하십시오. 이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실제로 한의학에서도 널리 쓰이고 응급실에서도 제가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승산혈이라는 혈 자리를 지압하는 것인데요. 이름은 어려워 보이지만 찾는 법은 아주 쉽습니다. 다리 뒤쪽을 한번 보실까요? 까치발을 살짝 들어보세요. 그러면 종아리 근육이 사람 인자 모양으로 갈라지는 지점이 보일 겁니다. 바로 그 움푹 들어간 곳, 거기가 바로 승산혈입니다. 만약 찾기 어려우시다면 그냥 종아리에서 가장 볼록하게 튀어나온 근육 뭉치 바로 아래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 지점을 다른 쪽 엄지손가락으로 3초에서 5초간 깊게 꾹 눌렀다가 1, 2초간 힘을 빼는 것을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해 주세요. 누를 때 억하는 통증과 함께 다리 전체가 시원해지는 듯한 느낌이 드신다면 정확히 찾으신 겁니다. 이 승산혈은 다리의 기혈순환을 관장하는 중요한 혈 자리로 이곳을 자극하면 경직된 근육을 속에서부터 풀어주고 하체로 몰린 기운을 원활하게 소통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쥐가 났을 때 누운 채로도 쉽게 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합니다. 이건 진짜 꿀팁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 4단계는 바로 따뜻한 온기로 근육을 감싸며 마무리하십시오. 마지막 단계는 따뜻한 찜질로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다시 한번 촉진하고 혹시 모를 잔여 통증까지 완전히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입니다.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워 가 아니라 손등을 대 보았을 때
따뜻하고 기분 좋다라고 느껴지는 정도의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꼭 짠 뒤 비닐봉지에 넣어 사용하시거나 시중에서 파는 찜질팩을 전자레인지에 살짝만 데워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쥐가 났던 부위에 가만히 올려두세요. 근육이 노곤노곤하게 풀리면서 마음까지 편안하게 이완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찜질팩이 없다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서 쥐가 났던 부위에 물줄기를 직접 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응급처치법 4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발끝 천천히 당기기, 아래에서 위로 마사지하기, 승산혈 꾹꾹 지압하기, 따뜻한 찜질로 마무리하기. 이 4단계만 잘 기억해 두셔도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고 빠르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통증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통증의 주인이 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다리 쥐의 원인을 알아보고 아주 효과적인 예방법과 응급처치법까지 공부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쉬면 괜찮아지겠지, 어제 알려준 대로 마사지나 해볼까? 하고 안일하게 넘기시면 안 되는 우리 몸이 보내는 진짜 위험 신호에 관한 것입니다. 다리에 반복적으로 쥐가 나는 증상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나 근육 뭉침이 아니라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 생명 위협 질병의 첫 번째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다리에 자꾸 쥐가 나요 하고 오셨다가 검사 결과를 보시고는 응급 상황으로 바로 입원하여 시술이나 수술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이것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약속이라 생각하고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한쪽 다리만 갑자기 붓고 뜨끈뜨끈한 열감이 느껴지며 피부가 붉게 변할 때, 이는 우리 몸 깊은 곳에 있는 정맥혈관에 끈적한 피떡, 즉 혈전이 생겨 혈관을 꽉 막아버리는 심부정맥 혈전증을 강력하게 의심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바로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78세 박철수 어르신의 경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혈관이 막히니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리에 고여서 퉁퉁 붓고 열이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 쥐가 자주 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붓고 열이 난다면 찜질이나 해볼까 하고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가장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로 가시거나 혈관외과나 순환기내과를 방문하셔서 혈관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둘째, 쥐가 풀린 후에도 통증과 뻣뻣함이 몇 시간 또는 하루 이상 계속될 때, 보통의 다리 쥐는 응급처치를 잘해주면 길어도 10분에서 20분이면 근육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약간의 뻐근함이 남아있더라도 다음날 아침이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런데 쥐가 풀리고 나서도 몇 시간이 지나도록 혹은 다음날까지도 여전히 다리가 뻣뻣하고 걷거나 만졌을 때 심한 통증이 계속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는 단순 근육 경련을 넘어 근육세포나 인대가 실제로 손상을 입은 근육염 상태이거나 경련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통증이 이례적으로 오래 지속된다면 이번엔 좀 심하게 났나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를 방문하여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셋째, 다리가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창백해지며 감각이 둔해질 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심부정맥 혈전증보다 어쩌면 더 위급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맥이 막히는 것은 나가는 길이 막히는 것이라면 동맥이 막히는 것은 들어오는 길이 막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쥐가 난 다리를 만져봤는데 얼음장처럼 차갑고 다른 쪽 다리에 비해 피부색이 하얗거나 창백하게 보이며 꼬집거나 만져도 감각이 무디게 느껴진다면 이는 다리로 신선한 피를 공급하는 동맥혈관이 갑자기 꽉 막혔을 가능성이 있는 급성 동맥 폐색증의 신호입니다. 넷째, 다리에 쥐가 날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증상이 함께 나타날 때, 이런 경우는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려 하거나 운전해서 병원에 갈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 심장 박동이 빨라져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장 편안한 자세로 기대 앉거나 누워서 지체 없이 119에 바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급대원에게 다리에 쥐가 나면서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아파요라고 정확하게 증상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초응급 상황이므로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다섯째, 쥐가 자주 나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내 다리 같지 않은 마비감이 들 때, 예를 들어 걷다가 자꾸 다리가 휘청거리며 힘이 풀린다거나 감각이 둔해져서 남의 살을 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증상이 쥐와 함께 동반된다면 이는 다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아래 증상 중 단 하나라도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한쪽 다리가 붓고 뜨거워지며 붉어진다. 쥐가 풀려도 통증과 뻣뻣함이 하루 이상 지속된다. 다리가 창백하고 얼음처럼 차가워지며 감각이 둔해진다. 쥐와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 통증이 동반된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되는 듯한 증상이 있다. 이 5가지는 좀 쉬면 괜찮겠지 하고 넘길 수 있는 증상이 절대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약속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몇 가지만 간단히 답변 드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쥐가 나는 원인은 바로 근육 과사용, 잘못된 자세, 수분 부족, 노화, 혈액순환 장애, 약물 영향. 그로 인한 확실한 예방법은 바른 수면, 자세, 자기 전 5분 스트레칭, 충분한 수분 전해질 섭취, 자세 바꾸기, 약물 점검 등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훨씬 덜 고생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지식생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에 꼭 필요한 지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